네, 개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맨 처음 배우는 개념이 이제 소인수 분해인데요. 소인수 분해에서 이제 소수와 그리고 합성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수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소수가 있죠. 소수, 소, 소수는 소수점을 얘기하는 거죠. 뭐 0.1, 2, 3. 그리고 소수는 소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의가 약수가 약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의 약수라고 하면 3의 약수는 1이 3이 1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1을 3의 약수 그리고 3도 3의 약수라고 그러죠. 그럼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예요. 1은 소수가 아니에요. 1의 약수는 뭐죠? 1의 약수는 1이죠.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두 개 있는 거예요. 뭐 3이 있고요. 뭐 또는 소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10 이하의 소수가 2, 3, 5, 7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2의 약수가 1, 2죠. 3의 약수는 1, 3이죠. 5의 약수는 1, 5죠. 7의 약수는 1, 7이죠. 두 개 있죠. 즉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약수 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고요. 합성수는 뭐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합성수라고 합니다.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닙니다. 뭐가 있나요? 합성수는 4가 있겠고요. 그리고 6이 있겠고요. 8도 있겠고요. 보시면 4의 약수가 1, 2, 4죠. 그리고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8의 약수는 1, 2, 4, 8입니다. 보시면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약수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죠. 다음 수 중에서 소수는 가로 합성수로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소수는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소수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25는 어떤가요? 합성수죠. 왜냐하면 1과 25 아닌 약수가 5가 있죠. 따라서 합성수가 되고요. 합성수는 연두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33 약수가 또 3이 있어요. 따라서 합성수고요. 37은요. 약수가 1과 37 두 개밖에 없죠. 소수고요. 47은요. 소수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49는요. 합성수죠. 49는 왜냐하면 약수가 7이 있잖아요. 그렇죠? 7이 있고요. 합성수입니다. 51은 약수가 3이 있죠. 그러면 작은 수는 약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큰 수일 때 예를 들어서 123 이런 수는 약수가 뭔지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수의 배수가 된다면 123이 어떤 수의 배수가 된다면 그 배수를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죠. 따라서 123을 어떤 수의 배수인지 찾아내면 소수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수 판별법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배수 판별법은 배수 판별법이고요. 첫째로 2의 배수는 어떤 형태일까요? 2의 배수는 1의 자리를 봅니다. 1의 자리가 0 또는 짝수. 여기 짝수는 2468이죠. 2468. 그러면 2의 배수인 거예요. 보시죠. 4. 1의 자리가 4죠. 그래서 2의 배수고요. 124. 1의 자리가 4. 그러면 2의 배수고요. 따라서 소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3의 배수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별표 치세요.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수가 있다고 할게요. 1, 2, 3, 4, 5. 큰 수죠. 그러면 이 1, 2, 3, 4, 5가 어떤 수의 배수인지 물론 뭐 1의 자리를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5의 배수이지만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6, 10, 15죠. 15는 3의 배수죠. 3의 배수니까 이 수는 3의 배수인 거예요. 따라서 1과 자기 자신 아닌 3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판별하는 게 배수 판별법을 이용해서 어떤 큰 수가 소수가 아님을 판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의 배수를 보죠. 4의 배수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즉 끝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1, 1, 1, 1, 2, 4 있다고 볼게요. 그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보시면 돼요. 24죠. 이것은 4의 배수죠. 그러면 전체가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숫자도 소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4의 배수니까 약수가 4가 있잖아요. 그리고 5의 배수를 보겠습니다.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입니다. 뭐 10, 15, 20. 5의 배수는 모두 1의 자리가 0 아니면 5잖아요. 따라서 어떤 큰 수가 있을 때 1의 자리를 보시면 0과 5면 0 또는 5면 이 수는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거죠. 왜? 약수가 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6의 배수, 7의 배수, 8의 배수는 딱히 뭐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눠 보셔야 되고 9의 배수를 보죠. 9의 배수는 3의 배수와 비슷한데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그 수는 9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수 판별법을 이용해서 어떤 큰 수가 있을 때 어떤 수의 배수이면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거든요. 합성수를 했고요. 소수를 했고요. 약수의 개수를 보시면 이제 개념 두 번째인데요. 자연수라고 하면 1, 2, 3, 4, 5 이런 수를 자연수라고 하죠. 1은 기초수로 갑니다. 소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그냥 기초수 또는 단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1은 약수가 몇 개 있까요? 한 개죠. 한 개 있습니다. 소수는요. 소수는 아까 10 이하의 소수는 외우셔야 돼요. 2357, 2357을 2357, 2357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10 이하의 소수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357 중에 어떤 수로 나눌 거예요. 10 이하의 소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0 이하의 소수는 2357입니다. 2357. 여기서 보시면 2는 팁입니다. 2는 유일한 무슨 수일까요? 짝수입니다. 나머지는 홀수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2는 소수이면서 유일한 짝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합성수는 약수가 몇 개 이상이다? 3개 이상이다. 뭐 3개, 4개.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를 풀어보죠. 소수는 약수가 한 개뿐인 수이다. 아니죠. 2개죠. 2개입니다. 2번. 소수는 모두 홀수. 방금 했죠. 유일한 짝수 2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1은 소수다. 합성수도 아니다. 맞습니다. 13은 소수가 아니다. 약수가 1과 13밖에 없네. 소수가 되는 거죠. X. 22의 소수는 모두 7개다. 한번 보죠.
10 이하의 소수가 2, 3, 5, 7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9, 10, 11, 그리고 13, 그리고 17, 그리고 19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인가요? 8개죠. 8개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개념 3번을 보죠. 거듭제곱입니다. 예전에 거듭제곱을 승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승 기억나시죠? 몇 승. 근데 이 용어가 사라지고 제곱이라고 합니다. 즉 두 번 곱할 때 제곱, 세제곱, 그리고 네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승이라고 얘기하면 그 거듭 제곱입니다. 말 그대로 거듭해서 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몇 번 곱해져 있나요? 4번 곱해져 있죠.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적자면 엄청 시간 걸리고 불편하죠. 수학은 좀 더 간결하고 빠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호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를 몇 번 곱한 거다? 4번 곱한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가 한 개 있으면 이것은 그냥 2라고 표현합니다. 1은 생략합니다. 이 1은 적지 않고 그냥 생략을 하는 겁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세제곱, A의 3 승이라고 예전에 했습니다. 이 A 부분을 미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은 숫자 있죠. 곱해진 개수 이것을 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2는 미시고요. 4는 지수라고 합니다. 특히 A1은 이제 1을 생략해서 A라고 표현하고요. A 0승은 1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A 0승은 1이다. Y.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이유를 배울 겁니다. 뭐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A 0승은 뭐 생각해 보세요. A를 한 번도 안 곱했어요. 그럼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문자가 A 곱하기 A는 앞에 1이 생략돼 있거든요. A가 두 번 곱해져 있다. 그리고 한 번 곱해진 거는 A다. 그러면 A가 없어요.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즉 A를 빵번 곱하면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듭 제곱 배웠고요. 간단히 한번 표현해 보죠. 2의 4제곱 그리고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고요.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그리고 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 있을 때 2분의 1의 세제곱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2를 3번 곱하고 1을 3번 곱하면 얼마일까요? 1이죠. 1을 100번 곱하면 또 1이죠.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1을 1000번 곱해도 10,000번 곱해도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의 세제곱분의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거듭제곱에 의해서 이제 배웠고요. 네 번째 개념 보시죠. 인수입니다. 인수는 쉽게 생각해서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는 초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약수보다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 인수예요. 약수는 수에서 생각한다면 인수는 이제 문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룰 거거든요. 구체연구는 인수분해 단원, 즉 중3 때 나오거든요. 하지만 인수 개념을 여기서 이제 잡으셔야지 중3 때 인수분해를 하고 그 인수가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거든요. 인수 개념 들어갑니다. 약수 개념 같습니다. 뭐 A가 B 곱하기 C가 될 때 여기서 이제 A의 인수를 적으세요.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인수는 약수 개념 같다고 했죠. 모든 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이 약수가 되는 거예요. 즉 1과 A 약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B 그리고 C 뭐가 되죠? A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B와 C 이렇게 인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A는 B 곱하기 C와 같은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나 더 해보죠. 업그레이드입니다.
팁이죠. 팁. 세 개의 자리를 볼게요. A가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거의 인수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먼저 1과 자기 자신은 인수입니다. A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한 개짜리 볼게요. 한 개짜리는 B, C, D. 약수가 되니까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C, D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묶어서 이걸 보시면 이게 또 A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 곱하기 C도 인수가 되고요. 그리고 B와 D를 묶어도 되겠죠. B 곱하기 D도 되겠고요. 그리고 C 곱하기 D도 인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몇 개인가요? 8개 있어요. 8개 인수가. 얘는 몇 개인가요? 4개가 있어요. 규칙이 보이죠? 뭐 더 이상 안 나갈게요. 개수를 구하는 거는 뭐 중3 때 다시 배울 거니까 인수는 무슨 개념이다? 약수의 개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수에서 예를 들어서 12를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뭐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소수일 때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보세요. 2 소수이고 약수 형태이죠. 인수죠. 그러면 소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인수가 되는 거예요. 소인수 아시겠죠?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건데 뒤에 소인수 분해 내용을 이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할 건데요. 72를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해볼게요. 소수로 나눠야 되는데 10 이하의 소수 외우라고 했죠. 2357, 2357. 2는 유일한 짝수다. 2357을 유일한 짝수고요. 72를 어떻게 하냐면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어떤 자연수를 분해를 하는 이유는 큰 수가 있을 때 이 자연수는 어떤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고 곱해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그 수의 특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형태로 숫자를 이제 구성을 하면 그 수의 어떤 특징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문제나 또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겁니다. 72를 뭘로 나눌까요? 소수로 나눕니다. 소수 2357을 기억하세요. 2357. 그럼 2357을 2로 나눕니다. 2, 3은 6, 2, 6, 1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이 있는데요. 2가 클까요? 3이 클까요? 3이 크죠. 그러면 어떤 수를 나눌 때 2보다는 3으로 나누는 게 더 빨리 작아지겠죠. 몫이. 그럼 12가 되고요. 그리고 또 3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또 소수 2로 나누면 2, 2,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왔나요? 소수가 나왔죠. 그럼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냐면 다 곱해주면 돼요. 즉 72는 2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2가 하나, 둘, 셋, 세 개. 3이 몇 개 곱해져 있나요? 2개.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인수 분해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2357로 나눠봅니다. 2357. 뭐 대부분 2357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어떤 수가 나야 된다? 소수. 소수는 뭐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뭐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이 2357 생각하시면 돼요. 2357. 마지막에 2357.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121을 소인수분해 하여라. 그러면 2, 3, 4 다 더했더니 4니까 3의 수도 아니지.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121은 뭘로 나누어지냐면 11로 나누어져요. 그럼 11로 나누어지면 11이 되거든요. 놀랬죠? 안 놀랬습니까? 11이에요. 11. 2, 3, 5, 7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요령이 생겨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121은 11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돼요. 11도 소수잖아요. 알겠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요령을 이제 익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71을 소인수분해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소인수분해 1을 280과 108 숙제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해볼게요. 다음 수를 소인수분해하여라.
1755를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나눌 수 있는 2, 3, 5, 7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배수 판정법을 배웠죠. 1의 자리가 5죠. 그러면 5의 배수죠. 따라서 5는 소수이고 5로 나누는 겁니다. 5, 3 불고기가 아닙니다. 5, 3, 15예요. 배가 고파서 불고기가 나왔는데 5, 3, 15입니다. 5, 3, 15, 25, 5, 25, 1 됐죠. 또 큰 수예요. 351이잖아요. 그러면 다 더하니까 뭐죠? 숫자가 9죠. 9는 9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죠. 따라서 3으로 나눠도 되고 9로 나눠도 되는데 9로 나누면 될까 안 될까요? 잘했습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소수로 나눠야 돼요. 소수로. 우리가 무슨 분해합니까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그러면 소수로 나눠야 돼요. 따라서 351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겠습니다. 3, 1은 3, 3, 1은 3, 3, 7, 11. 또 117이에요. 1의 자리 7이네. 그런데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9죠. 9의 배수, 3의 배수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수 판정법이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요하다고 그랬죠? 3의 배수 판정법. 각 자리 숫자 합이 뭐다?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많이 적용하거든요. 큰 수일 때.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9, 17 됐죠? 와,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3인데 3이 워낙 많이 나오네요. 3은 좋은 숫자입니다. 3, 1은 4, 3, 3은 9. 끝났죠? 지금 13은 무슨 수일까요? 바로 소수입니다. 13은 약수가 일가 자기 자식 아닙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1755는 어떻게 소인수분해이 되냐면 3이 몇 개입니까? 3개. 그리고 5가 1개. 1은 생략하죠? 그리고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인수분해 완료고. 자, 그리고 소인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기에 3이 소인수고요. 5가 소인수고요. 13이 소인수입니다. 아시겠죠? 3, 5, 13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소인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개념 보죠. 6번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일일이 약수를 구할 필요 없이 소인수 분해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보죠. 12의 약수를 우리 어떤 식으로 찾냐면 원래는 12는 1 곱하기 12 그리고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됐죠. 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약수가 1, 2, 3, 4, 6, 12 이렇게 있잖아요. 몇 개인가요? 6개죠. 일일이 그러면 더 큰 수일 때 예를 들어서 뭐 48, 더 큰 수일 때 일일이 약수 개수를 구하려면 일일이 이렇게 찾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개수를 쉽게 구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12를 무슨 분해한다? 소인수 분해한다. 그러면 생략해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가로에는 2의 제곱의 약수를 다 적어줘요. 2의 제곱의 약수가 뭘까요? 1, 그리고 2, 2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의 약수는요. 1과 3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곱합니다. 1, 1은 2, 1, 2, 2, 1, 여긴 4가 되고요. 3이 되고요. 6이 되고요. 12가 되죠. 어떤가요? 지금 빨간색 부분이 약수죠. 1, 2, 3, 4, 6, 12. 우와, 신기하죠? 따라서 우리는 약수를 구할 수 있을 뿐더러 개수를 이제 유도할 거거든요, 공식을. 여기 몇 칸인가요? 세 칸이죠. 여기 몇 칸이죠? 두 칸이죠. 이3은 여기에 지수 부분에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요 2는 요 지수가 1인데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온 거죠. 느낌 오시나요? 지수 더하기 1, 여기서 지수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지수 더하기 1에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얼마인가요? 6이 나오죠. 6개. 그래서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A의 P승, 승이라 할게요. B의 Q승. 이 약수의 개수는 지수 더하기 1, P 더하기 1 곱하기 그리고 Q 더하기 1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 개로 인수분해 아니라 소인수분해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P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Q 플러스 1이 되고요.
R 플러스 1 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팁 들어가죠. 팁이 뭐냐면 간혹 가다가 2 곱하기 다시 할게요. 2 곱하기 아니라 4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소인수분해 됐으니까 1이네.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네. 그래서 2, 3은 6이네. 6개다 하면 틀린 거죠. 왜냐면 소인수 분해예요. 이거 소인수 분해. 그 소인수 분해를 완전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인수 분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완전히 다시 해야 돼요. 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죠. 그리고 3의 제곱. 이게 완전한 소인수 분해잖아요. 여기서 약수 계수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 얘기죠. 2 더하기 1, 2 더하기 1에서 자, 3, 3은 9가 되죠. 그래서 9개입니다. 6개가 아니라. 이게 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약수 계수를 구하는 문제 한 번만 할게요. 지수 더하기 1,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또 1이 생략되어 있죠?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3, 4, 2 곱하면 24, 24개죠. 신기하죠? 와우, 신기하다. 저 혼자 신기한가요? 됐나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7번 가죠. 공약수입니다. 공약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죠? 5학년 때부터 약수 배수 나오는데 그때 수학이 좀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학적 내용이 중학교 1학년과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5학년 때 그 수학 학원을 보내거든요. 4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5학년 때는 약수 배수 나오면서 약수의 배수 활용 나오죠. 문장제 문제 나오면서 이게 국어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와우 하면서 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을 잘 잡아야지 중학교 1학기, 1학년 1학기 내용을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수와 배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지만 한번 보죠. 공약수, 공통된 약수예요. 공통된 약수인데 두 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죠. 18과 24. 18의 약수를 뭐 생략해서 한번 다 적어볼게요. 1, 2, 3, 6, 9, 18. 저는 요걸 안 합니다. 18을 할게요. 24의 약수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되죠. 공약수 공통된 걸 동그라미 쳐볼게요. 1, 2, 3, 또 있나요? 6 있죠. 이제 없죠. 보세요. 이 1, 2, 3, 6을 18과 18가 좀 그러네요. 그냥 18 할게요. 10 말이 안 나오네요. 요거 못해서 18과 24의 공약수가 1, 2, 3,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약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 공약수라고 해요. 최대 공약수. 영어로는 GCD입니다. GCD. 그리티스트 문자를 적겠습니다. GREATEST 그다음에 common 공통 그다음에 디바이저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고요. GCD 기억하세요. G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티스트 최대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최대인 수를 GCD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 자, 한번 볼게요. 3개짜리를 하겠습니다. 한 개짜, 2개짜리는 숙제입니다. 18, 27, 45.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요거부터 할게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공약수 방법과 소인수분해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 1이다 헷갈리시죠? 그냥 공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서로소라고 그래요. 서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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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서 서로소가 있고요. 집합에서 서로소 있거든요. 잘 구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의미는 비슷해요.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서로소가 2와 3이 서로소예요. 공약수 1밖에 없죠. 또는 3과 5 그리고 5와 7 이렇게 있습니다. 11과 13 이렇게 있죠. 또 14와 17이 있겠죠. 서로소입니다. 그리고 2와 뭐 9가 있겠죠. 서로소입니다. 최대 공약수 즉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가 서로소인데
공약수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약수 방법입니다. 18, 27, 45 공약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공약수 뭐가 있죠? 공약수 얘는 이제 소수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약수예요. 그래서 18, 27, 45 일단 3이 보이네요. 뭐 소수이긴 하지만 3, 6, 18, 3, 9, 27, 15 또 있나요? 공약수 있죠. 3 있죠. 3, 2, 6, 3, 3, 9, 3, 5, 15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뭐가 되냐면 서로소가 돼야 돼요. 세 개가 서로소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 개, 이 두 개도 서로소, 이 두 개도 서로소, 이 두 개 서로소. 됐죠? 끝난 겁니다. 따라서 3, 3,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9가 돼요. 이것이 바로 GCD입니다. 즉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공약수 방법으로 구했고요. 방금 18과 24의 공약수가 1, 2, 3, 6이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6이에요. 뭔가 보이시나요? 이 1, 2, 3, 6은 뭐의 약수인가요? 6의 약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공약수는 항상 뭐의 약수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한 개 치시고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맞죠? 그러면 18과 24에 공약수 구하라고 한다면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뭘 구하면 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적으면 그게 그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와우, 저 혼자 신기한가요? 문제 한번 보죠. 24와 40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그러면 24와 40의 공약수 구하고 최대 공약수 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는 건데 볼게요. 공약수 방법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소수로 나눈 게 아니에요. 공약수예요. 공약수로 나눠도 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하고 좀 헷갈릴 텐데 공약수 6으로 되나요? 6 안 되죠? 8로 되죠? 8로 해볼게요. 자, 소수 상관없어요. 얘는 공약수니까 8, 3, 24, 8, 5, 40 끝났죠? 서로 소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오버. 8 이게 뭐다? G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약수는 자동적으로 8의 약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1, 2, 4, 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9번 개념 보죠. 이거는 서로소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서로소인 것은 8과 15가 되겠죠. 8과 15 이렇게 되고요. 1번이 되겠죠. 1번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공약수 방법은 방금 했고요. 소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데 3번 문제를 보죠. 2 곱하기 3의 제곱과 그리고 자 이제 요령이 밑을 맞춰줍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밑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내려야 되는데 보시면 2가 몇 개 있나요 여기? 2가 2개 있죠. 얘는 1개 있죠.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건 몇 개일까요? 1개죠. 맞죠? 얘는 2가 1개 있고 얘는 2개 있는데 공통인 거는 1개이죠. 따라서 2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수를 보세요. 얘의 지수는 1이고 얘의 지수는 2인데 작은 걸 내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는. 나중에 최소 배수는 큰 걸 내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3이 2개 있고요. 얘는 1개 있어요. 공통으로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3이 되고요. 얘는 5가 없네요. 5가 있어요. 공통으로 있나요? 없죠. 그럼 5를 내리면 안 돼요. 저리 가! 그래서 6이 되는 거고요. 이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다? 소인수 분해의 방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로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공배수입니다. 이제 11번. 공배수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의 배수인데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2의 배수, 4의 배수. 2의 배수 한번 적어볼게요. 2, 4, 6, 8, 10, 12. 배수라는 얘기는 2의 배수라는 얘기는 2씩 더한다는 얘기예요.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자, 4의 배수는 4씩 더한다는 얘기예요. 4, 8, 12, 16 이렇게 20. 그러면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가 자 한번 쳐보죠. 4. 그 다음에 제가 2와 4를 했네요. 이거 수정할게요. 3으로 할게요. 2와 4는 2와 4보다는 3으로 할게요. 3의 배수 3, 6, 9, 12, 15,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얘는 2고요. 4고요. 그 다음에 6이고요. 공통인 배수 쳐보죠. 2와 3에 6이 있고요. 그리고 또 12가 있고요. 또 18이 있겠죠. 이렇게. 자, 이게 공배수입니다. 2와 3의 공배수는 6, 12, 18. 뭐 물론 뒤에 있겠죠. 뭐 보니까 6이 더해지잖아요. 따라서 24가 있겠고요. 30이 있겠고요. 됐죠? 따라서 공배수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죠. 아까 최대 공약수는 큰 게 의미가 있잖아요. 최대 공배수가 있나요? 최대 공배수는 없죠. 왜? 숫자가 엄청 더 이제 커지는데 마찬가지 최소 공약수 있나요? 얘도 없죠. 있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최소 공약수. 그래서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대 공약수고요. 최소 공배수는 6이죠. 이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LCM이라고 합니다. MCM이 아닙니다. 자, LCM 어,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공통, 그 다음에 멀티플 이렇게 됩니다. LCM입니다. L 기억하세요. L.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얘도 공약수 방법과 소인수분해 방법이 있는데 4와 6과 8 공약수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수 방법. 2로 나눠보죠. 2, 2, 4, 2, 3은 6, 2, 4, 8.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모두 서로소, 얘도 서로소, 얘도 서로소, 얘도 서로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2와 4는 서로소가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돼요. 뭐 2랑 4를 공약수로 나눠줘야 돼요. 이 1은 3은 그대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4는 2로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모두 서로소인 관계가 됐어요. 그럼 게임 오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하시면 돼요. 다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 공배수 L이라고 표현해보죠. 2가 몇 개 있나요? 3개 있고요. 3이 1개 있고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2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배수는 24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최소 공배수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12번 따라서 공배수는 방금 보시면 6, 12, 18, 24, 30 얘네들은 다 뭐의 배수다? 최소 공배수 6의 배수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됐나요? 따라서 20과 30의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 구하라 라고 한다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돼요. 한 번 더 해보죠. 최소 공배수 20과 30의 최소 공배수. 자, 10으로 나눌게요. 뭐 물론 소수를 안 해도 돼요. 공약수 나누면 되는 거예요. 공약수 2, 3. 따라서 서로서 끝났죠? 그러면 다 곱한다. 최소 공배수 어떻게 됩니까? 최소 공배수는 20, 60이 되죠. 따라서 공배수는 60의 배수를 적어주면 돼요. 60, 120, 180.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인데 심표하고 땡땡땡 이렇게 세 개만 하시면 돼요. 뭐 네 개 할 필요 없고 6개 할 필요 없고 그냥 심표하고 땡땡땡 하면 이런 규칙으로 수가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학으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개를 딱 적으면 돼요. 뭐든지 세 개요. 세 개 딱 적고 땡땡땡. 신기하죠? 그 다음에 13번 했죠? 공약수 방법 이용해서 했고요. 이제 소인수 분해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3번을 보시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미스 맞춰줍니다. 똑같이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리고 이제 보시면 최대 공약수와 다른 게 공배수는 그 두 수에 모두 그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있고요. 얘는 1개 있어요. 그럼 모두의 배수가 되려면 이 2개가 모두 있어야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즉 지수가 큰 걸 내는 겁니다. 최종 배수는. 왜? 모든 수의 두 수의 배수가 되려면 곱하기 얘는 1개, 얘는 3개 있어요. 그러면 모든 수의 배수가 되려면
3개를 가져와야 되죠. 따라서 지수 큰 걸 얘를 내렸어요. 답은 이렇게 되고요. 최종 배수가 L.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곱하기 5가 더 있어요. 얘는 없어요. 근데 최대 공약수는 5가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최종 배수는 5를 내려야 돼요. 곱하기 5를 해야 된다 얘기죠. 왜?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5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차이점 아시겠죠? 최종 배수, 소인수 분의 1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치시고요. 두 수의 곱은 LG. 자, LG 대기업입니다. LG. 일단 A, B는 두 수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A는 6이고요. B는 8입니다. 한번 구해보죠. L 최종 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 구해보죠. 최대 공약수는 6과 8의 최대 공약수는 생략할게요. 2가 됩니다. 최종 배수는 24가 돼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냐면 두 수의 곱 A 곱하기 B는 6 곱하기 8이 되고요. 그리고 L 곱하기 G는 24 곱하기 2니까 모두 48이 돼요. 우와,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가요? 두 수의 곱은 A 곱하기 B는 L 곱하기 G와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G 곱하기 L인데 그냥 쉽게 외우시라고 LG 이렇게 표현해 있거든요. 두 수의 곱은 항상 뭐와 같다?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공배수와 같다. 곱과 같다. 왜냐하면 볼게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두 수가 있다고 하죠. A가 자 그리고 있고 B가 있고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 G라고 하죠. G 그러면 A는 G 곱하기 A가 됐고요. 그리고 B는 G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뭐 두 수를 A와 B에서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A가 되고 B가 되고 단 여기서 A, B는 무슨 소일까요? 서로 소인 관계입니다. 왜? 최대 공약수로 나눴으니까 A, B는 더 이상 공약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다? 서로 소다. 따라서 A는 G 곱하기 A고요. B는 G 곱하기 B고요. 한번 보죠. 여기서 최대 공약수고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한 거잖아요. 그럼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A 곱하기 B는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인데 물론 뒤에서 배우겠지만 곱셈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럼 G 곱하기 A 곱하기 B. 자, 그러면 방금 L은 GAB였잖아요. 얘가 뭐가 되냐면 L이 되는 거예요. G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원래는 A 곱하기 B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다. 근데 공식을 외울 때는 뭐 이게 더 편하잖아요. LG를 좋아합니다. 광고 아니에요. 자, A 곱하기 B는 LG. 문제 한번 보죠. 자연수 A와 40의 최대 공약수는 14, 최소 공배수는 84가 있네요. 자연수 A를 구해라. 그럼 이 공식을 적용한 거거든요.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 같다. 이렇게 되고요. 42, 84 나눠주면 1,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A의 값은 28. 자, 이 기호 아시죠? 따라서 색입니다. 따라서 이 기호는 따라서 뒤집는다. 따라 이거는 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 이제 자주 나오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얘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공배수 내용이었고요. 이제 2단원 들어갈게요. 정수와 유리수예요. 정수와 유리수도 정말 중요하죠. 먼저 양수, 음수를 도입할게요. 양수라고 하면 0보다 큰 수를 얘기해요. 0보다 큰 수.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1, 2, 3, 4 이런 수는 다 양수예요. 근데 사실 부호가 있어요. 양수에는. 무슨 부호냐면 플러스 부호예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2예요. 플러스 3이에요. 플러스 4예요. 플러스 5예요. 근데 생략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플러스가 부호가 있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러스를 쓰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안 썼잖아요. 안 썼으면 이제 써야죠. 그래서 0보다 큰 수, 어떤 수가 있을 때, A가 있을 때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해요. 양수. 0보다 큰 수. 부호는 뭐다? 부호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근데 생략 가능하다. 플러스는. 됐나요? 그리고 0보다 작은 수도 있겠죠?
0보다 작은 수는 0보다 작은 수는 음수라고 해요. 음수.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데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보니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디서 많이 본 기호잖아요. 사칙연산에서 나오잖아요. 사칙연산은 뭐가 있죠? 플러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이 덧셈 기호도 의미하고 양수, 음수를 구분하는 이제 플러스도 의미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수인 그 사칙연산에서 뺄셈을 의미하고 그리고 부호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떤 수에서 부호인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는 사칙연산이고요. 알겠죠? 0보다 큰 수는 양수. 그래서 정리를 하면 0보다 큰 수는 양수 이렇게 되고요. 0보다 작은 수는 음수 이렇게 됩니다. 음수는 부호가 마이너스, 양수는 플러스,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다. 됐죠? 뭐 문제 한번 풀어보죠. 10분 후를 플러스 10, 10분 전은 마이너스 10. 맞나요? 200원 지출을 마이너스 200, 500원 수입을 플러스 100. 또 다른 예가 있죠. 뭐 해발 1000m 플러스 1000, 해저 500m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수익, 그리고 지출 뭐 있죠. 또는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 뭡니까? 빚 마이너스.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대출. 자, 16번 볼게요. 양의 정수 자연수인데 자연수 아기가 태어나면 앵에 하면 사과 아니죠? 바나나 아니죠? 바나키. 한 개, 두 개, 3을 셀 때 이렇게 세잖아요. 맞죠? 이걸 자연수라고 해요. 뭐 사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런 수를 자연수라고 해요. 6, 7, 8, 9, 10, 100, 1000, 만, 10만 자연수입니다. 1. 자,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T.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연수는 1부터 있어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0이라는 걸 알까요? 0인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보다 더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0은 굉장히 어려운 숫자예요. 0은 보호가 있다 없다? 보호도 없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0은 0보다 큰 수는 플러스, 0보다 작은 수는 마이너스. 그래서 자연수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양수와 양의 정수는 다른 내용이에요.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모두 양수라고 그래요. 근데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수를 양의 정수라 해요. 그 쉽게 얘기해서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수. 근데 양의 정수하면 좀 헷갈리죠? 양의 정수, 자연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정수,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를 음의 정수라고 그래요. 음의 정수. 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 3, 마 4, 마 5, 땡땡땡.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구분하여라. 양의 정수는 빨간색 표시할게요. 양의 정수 플러스 4, 자연수 플러스 8. 0은 아니죠.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2, 그리고 5 이렇게 됩니다. 음의 정수 한번 표현해보죠. 보라색으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죠.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16번 했고요. 17번 들어가죠. 이제 정수. 양의 정수,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무슨 수라고 한다? 정수라고 해요. 정수는 뭐 한자로 가지런할 정자인데 그냥 의미는 없어요. 그냥 자연수 1, 2, 3. 뭐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숫자는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수. 거기서 마이너스 부호 붙인 것이 음의 정수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0이라고 하죠.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정수 됐고요.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정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정수. 정수가 어디 있죠? 0, 0 있고요. 또 1, 2, 3 자연수죠. 양의 정수고요. 마이너스 24 정수고요. 0.5와 3분의 2는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정수가 아닙니다. 정수가 아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수 아닌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설명할게요. 17번 됐고요. 18번 들어가죠.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이렇게 가로선 해서 하사표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O 원점으로 표시하고요. 원점입니다. 0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양수를 표현할 거고요.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왼쪽은 음수를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한번 보면 0에서 1, 2, 3, 4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1, 2, 3, 4. 물론 자연수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수도 있어요. 왼쪽에서는 또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 3, 마 4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뭐 0.5도 있겠죠. 0.5 어디 있나요? 0.5는 바로 0과 1, 2등분한 이 점이겠죠. 0.5 또는 2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뭐 2분의 5는 어디 있을까요? 2분의 5는 2.5에 해당하니까 2와 3 사이 가운데 점이겠죠. 얘도 여기 있겠죠. 여기가 2분의 5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3등분 했어요. 3등분. 3등분 했을 때, 세 칸 했을 때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갔나요?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갔죠.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갔다. 뒤에 이제 나중에 계산할 건데 이것은 그냥 마이너스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1과 3분의 1인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은 가분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데 수직선 기억하세요. 한번 표현해 보죠. A점. A점은 마이너스일까요? 이 점은 마사 마사. A점은 마이너스 4입니다. 맞죠? 마사 마사 마오 다 표시해 볼게요. 마2 마1 0 맞나요?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B점은 어떻게 되나요? B점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C점은 바르게 표현되어 있죠. 점을 표시할 때는 C점이 2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D점 볼게요. D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가 되는 거고요. E는 마이너스 5가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개념 보죠.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개념은 기호는 이렇게 되고요.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낸 점과 원점 사이 거리예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뭐 아래에 있네요. 거리. 예를 들어서 이 점, 이 점이 있다고 할게요. 3이죠.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얼마죠? 3이죠. 그래서 3의 절대값은 얼마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3이다. 원점에서 거리가 얼마죠? 거리죠. 거리는 음수는 될 수 없죠. 0 또는 양수겠죠. 그래서 거리가 4.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이렇게 된 겁니다. 0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0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원점 사이 거리고요. 0 이상이 되겠죠. 이상. 팁입니다. 팁은 뭐냐면 이제 주의해야 될 건데 절대값이 4인 거와 그리고 4의 절대값은 다른 겁니다. 보시면 절대값이 4다. 뭐 4의 절대값부터 할게요. 4의 절대값은 4의 절대값에서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의 절대값은 원점 0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나요? 4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절대값은 모두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요. 5의 절대값은 5고요. 그리고 1의 절대값은 1이고요. 음수일 때를 그냥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절대값 개념이에요. 근데 절대값 4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어떤 수가 절대값이 4입니까? 이거예요. 즉 절대값 뜻이 원점에서 자 바로 이 문제가 되겠죠. 절대값 4. 4만큼 떨어져 있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그럼 오른쪽 4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점이 4가 되고요. 왼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점이 마이너스 4가 돼요. 따라서 이 네모가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죠.
두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4는 4 또는 마이너스 4. 이 얘기입니다. 조심하시고요. 팁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개념 보겠습니다. 자, 20번 개념. 이제 아까 양수 그리고 0, 음수 했고 0보다 큰 수는 양수입니다. 0보다 작은 수는 음수고요. 자, 그리고 초가 미만, 이상, 이하 이걸 이제 초등학교에 나오는데 팁입니다. 팁이 뭐냐면 이제 부동호가 나올 텐데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x가 뭐 1보다 크다를 원래는 이제 왼쪽에 문자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숫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도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x가 1보다 크다. 물론 맞죠. 식은 틀린 건 아니지만 올바른 식은 이거예요. 이거. 아래처럼 적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x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가. 올바른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문자로 적을 때는 부동호 또는 뭐 등식에서 왼쪽에 적어야 돼요. 부등식에서. 그리고 뭐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초과라고 합니다. 초과는 A는 B보다 크다. 그리고 A는 B보다 작다. 이건 미만이라 부르고요. A는 B보다 자, 등호. 예전에 등호를 두 개 썼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로 씁니다. 자, 저도 학교 다닐 때 두 개 쓰다가 하나 나왔으니까 엄청 기분 좋았어요. 안 그래요? 이제 생략을 좀 해서 비율로 적으니까 더 빠르게 적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적습니다. 이상, 등호가 들어갈 때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등호 각각 작다 이하라고 합니다. 자, 부등호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보죠. A는 4보다 작다. A는 4보다 작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B는 6보다 작지 않다. 자, 이거 보세요. 별표. B는 6보다 작지 않죠. 작지 않으니까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B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5 이하이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죠. 이제 정수, 이제 중량입니다. 별표 3개 치세요. 3개. 정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별표 3개.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 연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중학교 무너지고 고등학교 무너지고 수포자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익히고 기계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트레이닝을.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물론 뒤에 유리수의 4층 연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정수의 덧셈, 뺄셈을 이제 원리를 볼 건데 덧셈부터 볼게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3 더하기 4는 7인데 사실 플러스 부호가 생략돼 있잖아요.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4 이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근데 이제 플러스 3가 플러스 어 마이너스 2를 볼게요. 이거는 얼마일까요? 물론 이거는 3 빼기 2예요. 3 빼기 2는 1이죠. 1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어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수의 이제 덧셈과 뺄셈인데 여기 보시면 자, 양수 3과 그리고 마이너스 5를 한번 볼게요. 아, 이거부터 할게요. 5와 마이너스 2를 볼게요.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두 색깔이 오른쪽 몇 칸 갔나요? 5칸 갔죠. 5칸 갔어요, 오른쪽으로. 왜? 플러스 오니까.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2칸 가면 돼요. 2칸.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란색이 이제 최종 위치인데 몇 칸이죠? 3칸이죠. 오른쪽에서 5칸 가서 왼쪽으로 2칸 가니까 3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더하기 마이너스 2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연두색은 오른쪽 갑니다. 플러스니까 오른쪽 5칸 갔다가 빨간색 왼쪽 몇 칸? 7칸 갔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이 있죠. 이 숫자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죠. 따라서 5 더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양수일 때는 쉽게 뭐 5 더하기 3은 오른쪽으로 5칸 갔다가 또 오른쪽 3칸 갔다가 총 8칸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더하기를 보시면 이렇게 자 되는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음수는 안 했지만 수직선에서 이제 마이너스 2와 더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왼쪽으로 2칸 가고 또 왼쪽으로 3칸 갔어요. 그럼 왼쪽으로 총 몇 칸 갔나요? 5칸.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3과 더하기 플러스 2예요. 자, 보세요. 왼쪽으로 3칸 갔어요. 오른쪽으로 2칸 갔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나요? 왼쪽으로 0을 기준으로 1, 2, 3, 3칸 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2칸 돌아왔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팁입니다.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덧셈입니다. 덧셈. 정수의 덧셈. 첫 번째, 같은 부호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 되고요. 그리고 숫자를 더해주면 돼요. 보세요. 플러스, 숫자 2개 더하니까 7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같은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요. 숫자를 2개 더해주면 돼요. 보세요. 마이너스 됐고요. 2 더하기 3에서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숫자를 더해주시면 덧셈, 같은 부호의 덧셈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호일 때입니다. 다른 부호일 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도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부호일 때는 여기 보시면 숫자만 보세요. 큰 숫자가 3이죠. 그럼 3에 해당하는 부호를 가져와요. 플러스죠. 플러스 가져오고요. 그리고 숫자 차를 구하는 거예요. 차는 뭐냐면 큰 수에서 항상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5와 7이 있어요. 그럼 5 빼기 7이 차가 아니라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차입니다. 그럼 5 빼기 7이 아니라 7 빼기 5가 차인 거예요. 2인 거예요? 차인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진대요. 자, 그래서 2가 되고요. 그리고 3, 지금 잠깐 제가 멘탈 붕괴돼서 이거죠. 3 빼기 3에서 2를 빼니까 1이 되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자, 다른 부호죠. 그러면 숫자 큰 게 마이너스 부호죠. 마이너스 되고요. 그리고 숫자에서 차를 구한다. 3 빼기 2는 1이죠. 마이너스 1이 됐잖아요. 따라서 다른 부호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큰 수의 부호를 적어주고요. 큰 수의 부호를 적어주고 뒤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면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보죠. 덧셈 3 더하기 12 같은 부호죠? 그럼 플러스 15. 다른 부호는 어떻게 합니까? 큰 숫자 14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14 빼기 7이니까 7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호죠? 다른 부호니까 큰 숫자 부호가 플러스고요. 9 빼기 4는 5가 되고요. 이게 되죠? 같은 부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고요. 자, 뺄셈은 그냥 도구적으로 기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뺄셈은 뺄셈이잖아요. 뺄셈은 빼기 플러스 나오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덧셈으로 바꾸는 건데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덧셈을 이용해서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플러스는 오른쪽 가는 거예요. 빼기는 왼쪽으로 가는 건데 플러스 4 갔어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 4 오른쪽으로 4칸 갔어요. 오른쪽 4칸. 그리고 빼기는 반대 방향으로 7칸 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4칸 갔다가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7칸 간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빼기와 마이너스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마 플러스 바꾸시면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6 빼기 마이너스인데 6 빼기 마이너스인데 자,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6칸 갔어요. 일단 0에서 그리고 빼기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 왼쪽으로 하는데 또 태클 걸어서 마이너스예요. 또 반대 방향 가야 돼. 그러면 다시 원래 방향으로 2칸을 가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6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마마는 플러스 바꾸시면 돼요.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바꿔서 방향을 바꾸는 얘기거든. 마이너스가.
그래서 얘는 8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나왔죠? 플러스 나왔죠? 자리 바꿔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이니까 같은 부호죠?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마마 파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9와 6 다른 부호 큰 숫자 9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9 빼기 6 하니까 3 마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1번 했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죠. 곱셈. 곱셈은 이제 이 팁을 바로 설명할게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계, 즉 한 개, 세 개, 다섯 개면 홀수계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부호 결정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짝수계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제 곱셈 할 때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지금? 플러스 부호는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한 개 있죠?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먼저 적어주시고요. 숫자 곱셈 나눗셈 하시면 돼요. 3, 2, 6. 그리고 3, 마이너스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그러면 플러스 되고요. 그리고 6, 1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그러면 플러스 되고요. 두 개니까 4, 5, 2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죠? 마이너스 되고요. 5, 6, 30.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플러스는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의 개수에 따라서 곱셈과 나눗셈이 부호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곱하거나 나누시면 돼요. 자, 플러스밖에 없죠? 그럼 플러스 되고요. 3, 15 나누 7은 5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한 개 있죠? 마이너스 26 나누기는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한 개 있죠? 5는 마이너스 82 나누기 9는 9가 되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두 개 있죠? 그러면 플러스 되고요. 18 나누기 3은 6이 돼요. 자, 왜냐하면 뭐 속력 시간 거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가 방금 마이너스 6이었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 3은 내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다고 할게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제 속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시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3만큼 가는데, 왼쪽으로 3만큼 가는데, 하나, 둘, 3만큼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2시간 후에는 얼마큼 있을까요? 두 번.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왼쪽으로 3번을 가요. 그러면 2시간 후에는 몇 칸 떨어져 있죠? 6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력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기계적으로 먼저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이제 보시면 더 이제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23번 이제 사치연산은 혼합 계산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팁입니다. 연산 순서는 어떻게 하죠? 곱셈 나눗셈 있으면 이 두 중에 앞에 있는 거 먼저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풀마 중에 하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주고요. 거듭 제곱 있으면 거듭 제곱을 먼저 푼다. 그리고 소가로를 푼다. 그리고 중가로를 푼다. 대가로를 푼다. 이런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또 있는데요.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8이죠. 자,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차이점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4가 되죠. 아까 마이너스 두 개니까 4가 되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앞에 두고 2만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개의 차이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끝날 때 다 되는데 유리수는 뭐냐면 유리수의 어원은 유비수예요. 유비수. 유비수가 뭐냐면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 B는 뭐냐면 자, 가수 B가 아니라 1대2 이게 B죠. 그리고 2대3 B인데 1대2는 분수로 2분의 1이에요. 2대3은 분수로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 분자 분모 형태를 보면 정수인 형태예요. 그리고 분모도 정수인데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분수에서 1분의 0은 0이죠. 0이에요. 1분의 1은 1이에요. 그런데 0분의 1과 그리고 0분의 0의 값은 없습니다. 정의되지 않습니다. 분수는 분모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는 뭐 말이 좀 와닿지 않잖아요. 유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로 나타낼 수 있다. B는 뭐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 어떤 형태?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그러면 볼게요. 유리수 아닌 것은 0. 0은 분수로 1분의 0이죠. 2분의 0이죠. 나타낼 수 있죠. 유리수입니다. 마이너스 2는 또 마이너스 1분의 2죠. 마이너스 2분의 4. 나타낼 수 있죠. 유리수입니다. 3분의 2는 당연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5도 당연하고요. 자, 이 마이너스 4분의 5는 이거와 같은 겁니다. 뭐냐면 4분의 마이너스 5와 같은 거고 또 마이너스 4분의 5와 같은 겁니다. 알겠죠? 마이너스를 분자에 붙일 수 있고 분모에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가 나왔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리수입니다. 중3 때 배웁니다. 무리수, 대표적인 무리수인데 파이가 뭡니까? 초코파이입니까? 아니죠. 파이는 원주율이에요. 원주율이 뭡니까? 지름분의 원의 둘레. 원주인데 원의 둘레인데 이게 원주율이에요. 왜 이제 원주율이 중요하냐면 저처럼 어글이 작은 원이 있을 수 있고 큰 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을 하면 항상 일정한 비율이 나요. 그게 어떤 비율이냐면 바로 3.14259 땡땡땡 이 비율이에요. 이제 엄청 많이 있는데 3.14152 해서 초등학교 때는 3.14로 약 이렇게 외우잖아요. 3.14로 이게 원주율이에요. 그런데 파이는 3.14159이 땡땡땡 이런 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에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이런 수를 중3 때 무리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중1 2학기 때 파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무리수가 나와요. 근데 무리수는 중3 때 배우고요. 파이는 대표적인 무리수고요. 초등학교 배우는 3.14는 얘는 무슨 수일까요? 유리수입니다. 얘는 왜? 3.14는 100분의 314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유리수인 겁니다. 그 차이점 아시겠죠? 파이는 대표적인 무리수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유리수는 그러면 정수는 모두 유리수예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자,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2분의 1, 마이너스 0.4, 뭐 마이너스 3.2. 정수는 아니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마이너스 10분의 32,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4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가 되고요. 얘는 자연수가 되겠죠. 양의 정수 0,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정수가 되고요. 유리수가 되고요. 자, 유리수입니다.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는 모두 유리수밖에 없어요. 유리수가 아닌 수는 뭐 물론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지만 파이가 있고 그리고 중3 때 이제 루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수가 무리수고요. 자, 기호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자연수는 n이라고 표현하고요. 정수는 z, 유리수는 q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자, 26번 정수의 덧셈과 뺄셈 배웠죠.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 배웠죠. 그러면 유리수는 단지 소수일 때 소수 더한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그냥 더하면 돼요. 그리고 분수는 통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소수일 때는 소수점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분수가 나올 때는 통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서 뭐 한 문제만 해보죠. 그래도 자, 마이너스 플러스 나왔습니다. 빼기와 플러스 나왔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7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4 이렇게 되고요. 자,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 큰 걸로 보세요. 7분의 4가 더 크죠? 그럼 그 부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차를 구해야 되죠. 큰 수에서 작은 수. 숫자만. 그래서 7분의 4 빼기 7분의 3을 하시면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숙제 하시고요. 27번 곱셈 나눗셈일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부호 결정을 한다. 맞죠? 부호 결정. 자, 두 번째는 뭐 합니까? 곱셈이면 곱셈이면 곱셈 하고요. 나눗셈이면 나눗셈 하고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8번 사칙연산 마찬가지 숙제. 아까 전에 이제 연산 푸는 순서가 거듭 제곱 먼저 풀고 그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됐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연산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28번이고요. 이제 곧 마칠 때가 다 됐는데 자, 역수의 개념입니다. 역수의 개념은 자, 이제 어떤 수가 있을 때 3의 역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3의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됩니까? 이 네모를 3의 역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되죠? 3분의 1이죠. 근데 이 3분의 1은 요 3이 1분의 3인데 뒤집어온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를 구하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인데 부호 그대로 해서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니까 1분의 2가 되죠. 즉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역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팁입니다. 부호는 그대로 해주고요. 부호는 그대로. 그리고 뒤집기를 합니다. 뭐랑? 분자, 분모를 뒤집기 한다. 분자, 분모를 뒤집는다. 분모, 뒤집는다.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역수인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역수 한번 구해보죠. 부호는 그대로 해주고 뒤집는다. 1은 어차피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5의 역수 2분의 1 분수로 나타내세요. 역수는 1분의 2에서 2가 되죠. b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b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셈일 때는 부호 결정하고 곱하고 또는 나누고 부호는 마이너스 개수죠. 마이너스 홀수개면 마이너스 즉 1개, 3개, 5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곱합니다. 지금 곱하니까 2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30번.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가우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0까지 더하면 얼마냐? 가우수가 3초 만에 대답했죠. 얼마입니까? 5050입니다. 이게 수의 이 특성을 이용한 거거든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자, 우리가 수를 계산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6이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같이 천재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2개씩 연산을 해야 돼요. 1 더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2 해서 1 더하기 2에서 3 더하기 3에서 6이고 자, 또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2개씩 이렇게 더할 수도 있죠. 그래도 뭐가 되죠? 2 더하기 3, 5, 1 더하니까 6이 돼요. 같죠? 그러니까 연산 1번 여기를 먼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하나 또는 여기를 덧셈 먼저 하나 여기를 먼저 뒤에 하나 값은 같더라 이 얘기예요. 연산의 순서를 바꿔준 게 다르게도 값이 같더라. 어떤 연산? 덧셈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이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을 때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을 때 2 곱하기 3을 먼저 하나 3 곱하기 4를 먼저 하나 모두 같죠. 24가 되죠. 얘는 곱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환 법칙이 뭐냐? 1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3이죠. 2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3이죠. 자리를 바꿔도 같구나. 이게 교환이에요. 우리가 교환은 자리를 바꾼 거잖아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을 하고요.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3은 6이죠. 3 곱하기 2는 또 6이죠. 얘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들어갈게요. a 곱하기,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3 이렇게 곱하고요. 또 2 곱하기 4 이렇게 곱하고요. 따라서 이 계산은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해도 같습니다. 2, 4분 6 더하기 2, 4, 8. 그래서 14가 되죠. 자, 물론 3 더하기 4는 7이고요. 요 2니까 2, 7, 14 똑같이 나오죠. 이 법칙을 분배 법칙이라 하고요. 자, 그리고 얘를 뒤에서 해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3 더하기 4를 뒤에서 곱하기 1을 해도 이렇게 곱하기 1을 곱하고 곱하고 그러면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에서 6 더하기 8,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법칙을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자, 끝으로 요 계산하고 마칠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3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환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교환 법칙.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13을 해버리면 이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맞나요? 곱하기 마이너스 13을 합니다. 곱셈이네요. 마이너스가 몇 개? 2개 플러스 1300 이렇게 되고요. 자, 2번도 자리를 바꿀게요.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개네? 마이너스 10 곱하기 얘는 약분이 되죠? 마마 플러스 되죠? 플러스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답은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 5가 이제 됐네요. 네, 여기까지가 수와 연산 단원이었습니다. 수와 연산 단원이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참여하신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지를 하겠습니다.